안녕하세요. G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석규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상품 등록할 건데 그 상품 등록하기에 앞서서 최근에 트렌드죠. 이걸 무시하고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G마켓 옥션만 바라보면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어요. 뭐 아이템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대화하듯 채팅창에 워밍업 느낌으로 오늘의 뭐 상품 등록은 좀 그렇게 재밌는 과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상기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갖고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냉장고예요. 냉장고고 뭐 삼성이든 LG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요 부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에 가깝게 돼버린 거죠. 고객의 선택에 맡긴다라는 개념인 건데 첫 번째 보면은 1번부터 4번이 이제 가격이 다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똑같죠. 뭐 들어가서 쿠폰을 받든 뭐 하든 그거는 이제 고객의 입장이고 표면가를 똑같이 하면서 이게 어디로 갈까에 대한 이런 스스로의 궁금증을 가지면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거기다 이제 오늘의 집 인증까지 딱 와서 사실적으로 보면 이 5개가 이제 전부인 거죠. 근데 뭐 오늘의 집이야 가격이 조금 얼마 비싼가? 10만 9천 원이 비싸니까 제외. 누가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면 이 상태인 거죠. 이 상태. 요렇게 됐을 때 사장님들은 어디로 갑니까? 에? 네 가지 사이트잖아요. 이 상품은 전제를 깔아드릴게요. 이 상품은 들어가서 뭐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표면가는 같고 그리고 이 상품은 설치 배송입니다. 그러니까 뭐 쿠팡이 로켓 배송을 해갖고 빨리 갖다 준다거나 아니면 뭐 G마켓 옥션이 뭐 스마일 배송을 해갖고 그걸 입고 간 걸 빨리 갖다 준다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고객이 날짜를 설정하고 받고 싶은 날짜에 설치를 받는 상품이죠. 결과적으로는 삼성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삼성의 배송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상품이에요. 그러면 표면가 전체로 딱 될 때 뭐 나 냉장고다 우리 집에 냉장고 멀쩡한데 뭘 저 왜 사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냉장고를 산다라고 하면 1번, 2번, 3번, 4번 1번이 스마트스토어, 2번이 쿠팡, 3번이 G마켓, 4번이 11번 갑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번호로 남겨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나는 어디로 가서 구매를 하겠다. 이게 뭐 눈치 싸움도 아니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이) 2분, (2번이) 1분, 1번 3분, 3번 4번 왜 없죠? 여기 실번가 보면 속상해합니다. 네. 1번이 맞네요. 그 1번이라고 하신 분들 중에 왜 1번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3번은 사실 그거죠. 약간 저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G마켓 옥션이니까. 그런 거 떠나서 G마켓이라고? 그럼 3번은 왜 그런가? 3번은 3번 좀 달아주시고 힐링님은 힐링 되시라고 4번 한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투비 히어로님은 2번인 이유도 한번 좀 적어주시겠어요? 네이버 페이 적립금 그죠? 잘 돼 있어요. 멤버십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멤버십 개념. 지금 같은 시기는 이제 또 그게 있잖아요. 신세계 유니버스를 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됐어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거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나 프리미엄 멤버십이나 뭐 스마일 클럽이나 신세계 유니버스나 사실은 이런 쪽에 이제 해당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혹 누군가는 이제 카드 할인 요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그죠? 네. 멤버십. 그리고 3번에 그러니까 2번을 선택해 주신 투비 히어로님은 왜 2번인지가 사실 좀 궁금하기는 한데 네. 그런 어떤 시스템 때문에 매니아시구나. 오케이. 싫어하지 않아요. 저 쿠팡 싫어하는 거 아닌데. 빠른 배송.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가 전제를 깔아드렸잖아요. 이 배송 같은 경우에 빠른 배송에 의미가 없다라고. 왜냐면 삼성이 설치 배송을 하는 상품이라니까요. 쿠팡에서 사든 어디서 사든 무조건 삼성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사실은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고 반품 같은 경우에도 하자 반품 같은 경우에 삼성이 처리를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쿠팡에 지금 얘기하신 두 가지는
해당 사항이 사실은 없는데 이게 되게 위험하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투비 여론이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인식의 문제거든요. 인식의 문제. 네. 이거 역시도 들어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차이점을 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따라와요. 이렇게 와우 쿠폰 할, 와우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설치 이렇게 돼 있죠. 인식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 상품이 이렇게 보여지고, 나 여기 가면 여기는 일단 179로 그냥 보여져요. 179, 그죠? 그리고 G마켓 같은 경우에 요즘에 할인 쿠폰 적용된 금액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20% 할인 쿠폰 받으세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다 보니까 클릭하고 난 다음에 뭔가 혹할 수 있는 랜딩도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클릭을 받고 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단에서 뭔가를 만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결과적으로는 내 등록한 상품들이 쇼핑이라고 하는 가격 비교에 여기를 신경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모여지기 시작할 건데, 그러면 나는 저 순서의 배열을 지금 뭐 이야기한 사람들에 대해 여러 가지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죠. 그럼 특징적으로 뭘 신경 써야 되냐 할 때 지금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멤버십이에요. 할인이죠. 그죠? 쿠폰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이게 일반 상품으로 갔다라면 빠른 배송이잖아요. 그러면 내 상품이 진짜 빠른 배송으로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 이런 거. 그리고 내 상품은 쿠팡이 이런 가격 비교에 안 들어올 확률이 높죠? 높습니다. 생각보다 높아요. 네, 이거는 이제 히스토리가 있는데 설명드리긴 좀 뭐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내가 이제 가격 비교에 어느 사이트를 넣어놓고 운영을 할 건가. 그러면은 가격의 편차를 어떻게 둘 거고, 그리고 최종가가 어떻게 보여지는 거에 따라서 그쪽으로 고객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 나는 어떤 배열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상품 등록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G마켓 옥션의 상품 등록만 설명을 하면 판가 그냥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얘가 등록을 해놓고 전체 사이트 기준으로 막 등록을 해놨다 하면은 뭐 길게는 한 3일 정도 걸려가지고 완벽하게 쇼핑에 노출이 딱 되기 시작해요. 노출이 되기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만지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게 자동으로 묶이는 거냐 수동으로 묶이는 거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 여러 가지 이제 노출의 형태에 따라서 이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판매량이 달라진다는 거죠. 혹자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야이씨 나는 광고도 안 하고 뭐도 안 했는데 물건이 나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게 왜 그랬을까를 잘 생각을 해보면 뻔할 뻔이죠. 그죠? 정가로 찍혔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런 굴레 순환의 바퀴를 어떻게 굴릴 거냐라고 하는 목적성이 하나가 생겨야 되는데, 요게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요것도 이제 생각할 문제라고 그냥 해놓을게요. 생각해볼 문제. 뭐 하기 전에? 상품 등록 전에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바퀴의 크기라고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G마켓만 내가 등록해놨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를 뭐 기본적으로 등록을 해놓고 뭐 11번가 등록해놓고 쿠팡 이렇게 등록을 해놨어요. 이 4개 사이트를 등록을 해놓고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전체 내가 여기에다가 뭘 할 거예요? 광고라고 하는 걸 집행을 하겠죠. 그러면 뭐가 생겨나요? 노출이 발생할 겁니다. 노출이 발생하고 클릭이 발생되면 사람들은 나를 검색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가격 비교로 인입이 되는데 이 4개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는 것과 뭐 옥션도 넣고 인터파크도 넣고 롯데온도 넣고 뭐 저기 있는 뭐 오늘의 집도 넣고 뭐 다 넣는 거죠. 그죠? 뭐 또 뭐가 있나요? 뭐 등등등 신세계도 넣고 뭐 이렇게 막 다 넣은 거예요. 막 다 넣었어. 다 넣어가지고 종합몰도 넣고 막 넣어. 뭐 여기에서 마케팅 활동을 막 해. 그게 꼭 광고가 아니어도 마케팅을 막 해서 여기에서도 뭐가 일어날 거냐면 노출이 일어날 거고, 여기도 클릭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나를 검색할 거예요. 이 군집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4개를 굴리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쵸? 총 9개를 굴리는 거, 뭐가 더 좋을까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9개를 굴리는 게 좋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9개의 사이트의 정렬의 순서를 나는 어떻게 할까? 무엇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둘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멤버십 이렇게 되고, 여기서부터 인식 하나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배송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네, 이걸 물류를 쓰든 뭘 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해서 9개를 내가 이렇게 굴려놓고 있으면은 다 잘 크냐? 아니죠.
몇 개 정도 큰다라고 보십니까? 몇 개 정도 큰다고 보세요. 9개를 내가 사이트를 막 굴렸어. 그러면 저 중에서 뭐 각각 9개 사이트에 내가 광고하고 뭐하고 할 거니까, 그럼 9개 사이트 중에 최대 몇 개까지 살아남는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주 매출, 내 메인 매출 판매 채널이 몇 개까지 형성될 거라고 보세요. 시북님이 1개에서 2개. 컴퓨터가 좋은가 봐요. 치는 대로 바로바로 나오네. 힐링님 3개, 3개, 리군님도 3개. 또 다른 의견? 멋있게 9개라고 하셔야죠. 9개 다 잘 팔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없네. 네. 거의 대부분 3개죠. 그죠? 맥스로 쳐봐야 3개, 거의 대부분이 2개, 그리고 뭐 아이템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쪽으로 완전히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의 이제 채널이 막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사이트들이 어디인 거야? 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어디로 만들 거야가 중요할까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중요. 2-3개의 사이트가 살아남을 건데 어디인 거야? 아니면 어디로 만들 거예요? 어디로 만들까요? 질문을 좀 꼬아볼까요? 1개는 정해져 있어. 마음속에 있어. 그래, 정해져 있어. 이거는 돌이킬 수 없어. 이건 어디인 거야 맞아. 어디인 거야가 맞아. 인정? 반박해보세요. 아니야? 자, 2개 사이트부터는 어디로 만들 거야. 3개는 어디로 만들 거야죠. 그죠? 정해져 있잖아요. 마음속에 있잖아. 내뱉지 마요. 채팅창에도 남기지 말고. 이런 식의 어떤 형태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나는 내 상품의 특징을 잘 생각해갖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어느 쪽으로 좀 치우치고 마케팅을 펼쳐나가야 마케팅도 아니죠. 시스템을 잘 이용해야 나는 판매가 잘 일어날까라고 하는 개념도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물건을 팔아봐도요. 물건을 팔아봤을 때 나오는 어떤 로그의 형태, 그러니까 고객의 움직임이죠. 그게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안 맞을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가 있냐면 최근에는 행사가 많죠. 이것도 이제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예요. 거의 대부분 질문이 제일 이 첫 번째가 무조건 오는데, 어저께도 카페에다가 어느 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매출이 심상치 않다. 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건 떨어진다. 이 개념입니다. 네,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막 행사 기간이잖아요. 행사 기간인데 매출이 막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여기에 이제 보통의 답은 이거죠. 수요를 너무 땡겨서 썼다. 5월부터. 네, 이 얘기 늘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매출은 사실상 억지로 만들어도 안 온다. 일반적이다. 근데 일반적인 현상에서 할인율이 들어간 거죠. 할인율이 들어갔기 때문에 광고비는 높아지고 그 다음에 마진은 작아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사이트의 어떤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은 버텨야 돼요. 행사마저 참여를 안 했다?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상품 등록을, 그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 했을 때,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누군가의 판매가를 보고 나는 저 판매가에 이런 공급가를 가져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최악의 상황에 저 사람이 저기서 얼마 정도의 할인을 더 들어갈까, 나는 최대 공급가를 얼마를 가져왔을 때 최대 수수료인 이거를 버텨낼 수 있을까 등등등을 계속해서 영업을 하면서 그걸 찾아내야 되고, 그게 사입이 될 거냐 아니면은 뭐 생산이 될 거냐 아니면 대량으로 매입을 하는 기준이 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시장의 논리에 부합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아이템을 내가 가져올 때 나는 어떤 형태의 매입을 했어야지만 살아남았을 수 있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거기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상품 등록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제입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지금 뭐
거의 한 2년 반 돼가죠. 그냥 이 유튜브로 라이브로 전향한 지가 3년 됐나요? 아무튼 그런 때 이제 상품 등록할 때 그냥 했는데 이거는 전제를 좀 깔고 하셔야 돼요. 이걸 깔고 안 하시는 순간 그냥 등록만 한 거죠. 사실은 그냥 등록만 한 거고, 내가 진짜 팔 거다라고 하면 그게 영업부터 해갖고 현재 분위기,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만든 상품 등록의 기획이 이미 내가 등록하는 기준에 다 녹아져 있어야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지금 유모차 이렇게 검색했잖아요, 그죠? 유모차 검색했는데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에 포커스라고 하는 걸 단 사람이 3명밖에 없어, 판매자 중에. 그러면 이런 사이트를 이런 기준의 이 카테고리, 여기가 이제 유모차잖아요. 이 유모차 카테고리는 뭐라 그럴까, 판매량이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판매자들이 제일 먼저 알잖아요. 봤는데 유모차를 검색했는데 포커스를 등록한 사람이 3명밖에 없네? 그렇다는 얘기는 리스팅 마저 안 달았다라는 거, 여기에는 지금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구매 숫자를 매일 세는 것도 중요하겠죠. 매일 중요하지만 포커스의 양을 보는 게 결국엔 시장의 경쟁의 강도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팔 건 아니지만 똑같이 냉장고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포커스를 단 사람이 3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광고 시장 엄청나죠, 그죠? 보면은 뭐 끝도 없이 있어요. 이렇게 끝도 없이 모든 냉장고가 이 안에 들어와서 미친듯이 경쟁을 하고 있고, 이 신세계 유니버스를 하면서 막 1페이지 넘어가는데도 뭐 끝까지 있잖아요, 포커스가. 2페이지 넘어가도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 3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3페이지 넘어가면 일반 상품으로 바뀌나요? 아니잖아요.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의 강도가 굉장히 심하냐 또 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수량이, 그거에 따라서 나는 뭐 등록할 때 포커스를 달아야 되느냐 아니면 뭘 해야 되느냐, 이게 되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시장 논리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예전처럼 내가 등록하고 물건 팔고 내가 뭐 상품명만 잘 작성하면은 뭔가 해소가 되고, 뭐 이런 개념은 이미 지나버린 지 너무 오래됐다는 얘기죠.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뭐 상품명의 패턴, SEO라 부르죠. 그 다음에 뭐 쿠팡의 뭐 어떤 뭐 태그, 그 다음에 지마켓 옥션의 상품명의 조합,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어렵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검색어의 그 양도 굉장히, 상품명도 길게 넣을 수 있게끔 다 바뀌었고, 그 다음에 뭐 상품명의 패턴을 맞춘다고 해서 지금 올라가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기본은 해야 되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요소가 지금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중치에 대해서. 그리고 뭐 태그를 아무리 잘 낸다 그래갖고 노출이 되게 많이 뭐 된다던가 뭐 이런 개념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더 변하지 않는 지금 픽스인 상황에서 마켓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더 이상 이제 막 지마켓의 메인에는 뭐 이미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지가 되게 빡세게 나오진 않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 사이트들을 보면은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러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일단은. 그래서 이제 상품 등록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따져보셔야 된다. 단순하게 그냥 상품 등록에 요 상품 등록 클릭해놓고 빈칸을 채우는 형태로 그냥 쭉 간다 한들 그게 다는 아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상품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요소들을 보면 뭐 카테고리죠. 그리고 상품명이에요. 모든 사이트가 다 이래요. 여기 볼게요. 그렇죠? 등록에 여기를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카테고리 선정과 요거 상품명. 모든 사이트가 그렇잖아요. 모든 사이트가 이 두 가지를 잘 등록하면 된다. 거의 5화를 먹고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들을 이제 정확도의 기준으로 상품을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의 카테고리가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카테고리 분류가 잘 돼 있어요. 통합적으로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찾아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다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품명 같은 경우에도 50자를 넣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예전에 25자 띄어쓰기 엄청 싫어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상품명 너무 적게 해서 이거 힘들어요 라고 얘기 많이 했지만,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채팅창에도 안 올라오고. 그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해소가 된 부분이에요. 그 다음부터 무슨 요즘에는 어떤 개념으로 가는 거냐라고 하면 물류, 수수료, 그죠? 물류, 수수료,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택배비, 이런 것들. 내가 이건 이제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물류 시스템. 직매의 개념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3자 배송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기업이 운영하는 물류, 그 CJ께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물류를 쓸 거냐 안 쓸 거냐에 따라서 금액 자체가 달라지죠. 왜냐, 여긴 이용료가 들어가니까. 저것도 수수료를 하지 말래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카테고리 수수료예요. 요게 이렇게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택배비가 지역마다 다르죠? 그죠? 그리고
창고 뭐 그 물량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택배비도 되게 유동적이에요. 사실 이러면 안 돼요. 픽스를 해줬지만 옆 코드를 따와서 싸게 해준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 뭐가 들어가요? 광고비 들어가잖아요. 네, 광고비가 지금 거의 2.5배 올랐습니다. 언제에 비해? 코로나 전에 비해서. 이게 코로나랑 관련이 있냐? 아니요, 전혀 없어요. 매년 상승만 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과, 그리고 여기에 뭐가 붙어요? 프로모션이 붙는 거죠. 뭐예요? 쿠폰에 50%. 이런 것들 제반을 다 확인하고 있느냐? 그런 걸로 인해서 판가가 형성이 되고, 이런 걸 대비하고 내가 이렇게 투여될 걸 알면서 이거의 유동적인 상황도 알고, 그러면 행사가 들어갔을 때 그 가격에 대한 정책, 수수료는 어떻게 제외가 되고, 그럼 내가 그걸 물류를 이용했다면 이거의 합계는 도대체 얼마인 거야? 이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 판가가 형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예전처럼 그냥 판매가 가져와서 그 공급가에다가 이 정도만 붙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뭐 1.6을 곱한다거나 뭐 1.7을 곱한다거나 뭐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미 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팔립니다. 왜? 뭐 때문에? 가격의 저항력 때문에.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이런 부분. 네, 가격이에요. 가격.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어려워졌잖아요. 시대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이 있는데 다 오르잖아요. 막 올라. 택배비가 올랐어. 합포장을 하면 좋죠. 왜? 뭐가? 택배비가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내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세이브가 요게 지금 하나가 있는 거고, 물론 뭐 의미 없고요. 그 다음 수수료 낮출 수가 없죠. 그죠? 근데 광고비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분산이 좋아요? 집중이 좋아요? 당연히 집중이 좋은 거죠. 그죠? 정책이 바뀌고 있잖아요. 집중해야 돼요. 왜? 뭐 때문에? 객단가를 높여야 되니까. 객단가를 높이는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줘서 코드를 운영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프로모션 또 들어오잖아요. 근데 50% 해서 판가에 50% 이렇게 하고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쿠폰 가격에 50% 해서 할인을 적용하잖아요. 전체 상품에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집중이 필요한 거죠. 뭐 때문에? 이것도 객단가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얼마나 더 집중해서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판매를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지금은 단품으로 가져와 갖고 미치도록 팔지 않는 이상은 이 광고비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대응해서 우리는 적응을 해야 되니까, 대응해서 나는 적정 수준의 이득을 남기면서 마켓을 플레이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 보여드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건 고객이 선택해서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 거고요. 맞잖아요. 이건 고객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고객이 선택하는 거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래, 그럼 난 저렇게 돌릴 건데, 지금 현재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도 좋은 방식은 어떤 방식일 거야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니죠, 기업이 단품을 계속 고집했잖아요. 계속 고집했는데 몇 년 동안 쭉 하다 보니까 이거는 객단가가 안 맞아서 판매자가 힘들어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이제 다 무슨 정책으로 바뀌는 거야? 약간 풀어주죠. 단품 플러스 뭐 일부는 단품이지만 옵션. 네, 이걸 기업이 지금 만들고 있어. 대신에 뭐를? 표명가랑 그 다음에 상품명이랑 그리고 썸네일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겉에서 봤을 때 고객이 이 상품이 이거구나, 이거는 추가금이 붙지 않는구나, 이거는 대표 상품이구나, 이거는 상세 페이지에서도 1번에 해당하는 상품이구나,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상품은 프리미엄이 붙어갖고 이건 그래서 옵션가가 붙는구나 등등등의 그게 필요하다라고 기업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놔주겠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쪽으로 몰려오는 판매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런 판매에 어울리는 아이템은 뭐야? 보셔야죠. 안 그런가요? 그리고 내가 기존에 팔았던 상품들이야. 지금도 팔고 있어. 근데 이거는 약간 신규 상품을 런칭하는 것보다 여기다 군집을 짜는 게 훨씬 더 좋은 판매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얼른 상품을 추가하고요. 이미지 수정하고요. 옵션 수정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동일 코드 그냥 광고하고 있는 거니까. 이러면서 객단가가 올라가고 매출의 비중이 뭐 좀 많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이제 뭐 공개 강의에서 잘 안 하는데, 유입, 전환, 객단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 했죠. 유입이 막 발생하기 시작해요. 유입이 막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클릭 수는 시장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원이 이만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올라가다 멈추겠죠. 멈출 거예요. 이제 쭉 이래도 평행으로 가요. 왜냐면 더 많이 들어올 고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클릭은 이미 한계가 있어요. 내가 매일 받는 클릭은 맥스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내가 상품의 구성을 막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 그리고 막 혹은 이걸 보다가 이것도 괜찮네? 그러면서 얘를 사.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패딩 목도리랑 뭐 퍼 목도리 막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패딩 목도리를 살 거야, 퍼 목도리를 살 거야, 이걸 고민하지 말고 두 개 다 준비해 놓으면, 목도리를 검색하러 들어온 사람이 두 개를 보다가 나는 패딩이 좋아서 패딩을 살 거야, 이 사람은 뭐 퍼가 좋아서 퍼를 살 거야, 이 사람은 울이 좋아서 울을 살 거야, 이 선택권을 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러면 전환 퍼센테이지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얘가 만약에 패딩이랑 그 다음에 울목도리를 같이 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객단가가 올라간다 그랬죠. 결국에는 내가 영업해서 상품을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클릭은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되다가 전환을 올려놓으면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니까 얘도 올라가긴 해요. 올라가서 변곡점을 찍고 또 이렇게 평행을 이렇게 가죠. 근데 거기에다가 장바구니를 크게 만들어서 객단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얘가 다시 또 이렇게 쭉 하고 상승하는데 얘 역시도 멈추죠. 그죠? 그럼 내가 맥스의 매출을 올리는 개념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카테고리 군집을 내가 어떻게 짜고 있느냐에 따라서 객단가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가지고 있는 상품을 상품 등록하고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수정이나 이런 부분이 되는 카테고리가 많이 열려 있으니까 수정의 작업을 계속 겪고 이걸 디벨롭하는 과정을 겪더라도 계속해서 상품을 추가해서 계속 군집을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고, 이 군집이 많아지면 다양한 카테고리에도 상품이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매출의 볼륨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현재의 수준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카테고리나 상품명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신경 써야 되는 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옵션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가는 이제 이미지죠.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고, 사진이 그만큼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예전부터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고전 판매로 돌아가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행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마켓이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 구간대에 있는 상품들을 보고 구성하고 거기에서 옵션을 짜주고 그걸 마케팅하는 방식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다시 어떤 시대로 온 거냐면 굉장히 판매하기 어려운 시기로 온 겁니다. 어떤 기준에서? 스킬 부분에서 되게 힘든, 약간 구성하기가 힘든. 결국 여기 오면은 포토샵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 따라오는 거고, 옵션 짜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고, 그거에 따라서 막 상품을 또 가져오려면은 뭐가 많이 들어요? 공급가, 이게 많이 들어가겠죠. 매입비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군요. 매입 비용이 이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전 시간에 얘기했잖아.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쪼개서 가져오라고, 하나에 몰빵하지 말고 쪼개서 가져와 갖고 걔네들 옵션을 짜는 거는 괜찮은 방식, 혹은 걔네들을 가지고 소매가 아니라 또 도매를 내보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드렸던 겁니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약 25분 남은 시간 동안 상품 등록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카테고리를 찾는 방식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G마켓 들어가서 팔려고 하는 상품을 검색하세요. 검색하면 괜히 검색했나? 검색하고 지금 시즌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검색한 다음에 치고 들어와가지고 이분 잘하시는 것 같네요. 186이니까 예전만큼 구매 수량이 많이 없네. 이렇게 찍 클릭해요. 그럼 보였잖아요. 브랜드 네인데 에어워크 신세계몰이군요. 브랜드 수영복 트레이닝의 비키니 요건데 요거는 가면 안 되겠죠. 그죠? 백화점이네요. 백화점.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알프렌즈 너도 백화점이니? 또 브랜드 여성물이네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이거 혹시 카테고리가 이렇게 바뀐 건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래시가드로 변경할게요. 래시가드 이렇게 검색을 하고 나오는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에 찍고 넘어가요. 테슬라? 이걸 써도 되나요? 써도 된다고? 이 사람이 먼저인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충격적인데. 피트니스 수영의
수상 수중 스포츠복에 여성 래시가드 입고 요 아래로 뭐 이렇게 되는데 비키니는 아예 그냥 그쪽으로 갔네요. 예, 그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왜 상품명을 짧게 썼냐라고 하면은 네이버 쇼핑의 가격 비교 먼저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100%예요. 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쪽으로 상품을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까 뭐 못 찾았으니까 비키니, 수영복, 열받네? 좀 브랜드만 나오면 안 되죠? 네, 아래 내려볼까요? 쭉쭉쭉쭉. 아 근데 너무 선정적인데? 클릭하기가 좀 그런데? 하나만 클릭할게요. 일반 카테고리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아 있네요. 피트니스 수영의 여성 수영복에 비키니 수영복 있네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경우지. 야 난 비키니 팔아야지 하고 지마켓에 들어왔어. 근데 비키니를 이제 팔 거야. 이렇게 쭉 해서 들어왔는데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에. 어디야? 아예 없네. 왜 없을까를 잘 생각해야 될 텐데 이거 모르고 있나? 카테고리 담당자가? 충격적인데요 약간 이건? 여기 피트니스 수영인데? 왜 여기에 다 백화점을 넣어놨어? 이러면 일반 판매자는 접근을 안 하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깜짝 놀랐네요. 아무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 이건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거의 대부분 카테고리 이러지 않아요. 피트니스 수영의 여성 수영복에 비키니 수영복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넘어오면 아까 어디 있어? 래시가드. 얘도 한번 클릭해 볼까요? 헤링본 비치예요. 피트니스 수영의 수상 수중 스포츠복에 여성 래시가드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남성 래시가드는 다른 곳에 있는 거야? 그러네요. 네, 소분류가 다르네요. 그럼 이거는 남자 거 여자 거 준비해갖고 여자 건 여자 거 카테고리 하면서 썸네일 여자로 만들어주고 옵션 붙이고, 남자 거로 들어가서 뭐 남자 키워드 쓰면서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네요. 뭐 그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남성 래시가드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남자든 남성이든 검색을 해서 하나만 확인하면 되죠. 어느 카테고리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얘 하나 클릭해보고 그 다음에 얘 하나 클릭해보고 뭐 똑같네요. 해보면 남성을 했는데 남성 래시가드, 여기 여성 래시가드. 그렇다는 얘기는 여성 래시가드든 남성 래시가드든 어디다 등록하든 남자 여자 그냥 쓴 다음에 뭐 옵션 짜가지고 썸네일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때부터 남자 여자가 같이 팔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예요? 위에 뚜리만 팔 거야, 뭐 그 다음에 집업을 팔 거야,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잘 끼워 넣으면 무언가가 된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피트니스 수영의 수상 스포츠복의 여성 래시가드, 여성 래시가드에 등록하면 된다. 요 개념이 나온 거고요. 내가 이 50자를 이제 적을 거잖아요. 50자. 고민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할 땐 이 사람은 그냥 이 시장에 있는 모든 키워드를 가져온 거예요. 이걸 봤어. 그대로 어디로 갖고 오냐면 일단은 여기다 갖고 와봐요. 일단 여기다 갖고 와. 아이고 뭐야. 여기다 이렇게 갖고 와. 갖고 온 다음에 뭐 하시냐면 네이버 광고 있죠? 아까 뭐 데이터랩 뭐 등등등 뭐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디에 모일 거냐면 죄다 그냥 이 데이터 보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아이고. 네이버 광고 검색하고 클릭하고 들어와갖고 로그인하고 로그인한 다음에 키워드 도구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똑같이 뭐라고 검색하는 거예요? 래시가드죠? 그죠? 래시가드 이렇게 검색하신 다음에 조회하기 누른 다음에 모바일로 한번 정렬 한번 때려주고 그 다음 두 번째 때려주고 이렇게 보면 똑같죠? 그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다운로드 받아갖고 쓸데없는 거 지우다 보면 뭐만 남을까요? 제가 봤을 땐 아까 그 사람이 써놓은 요게 남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내가 뭔가 조금 더 다른 키워드, 추가적인 키워드를 찾았다? 그러면 그거 넣어주면 되죠? 50자니까 미친듯이 넣을 수 있잖아요. 그냥 다 때려 넣는 거예요. 다 싹 다 넣어놓은 다음에 이제 광고를 또 설정을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식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래시가드가 얼마에 팔리면 좋을까에 대한 개념은 뭐 여기에선 이야기하기 좀 그러니까 보통 근데 저 판매자 얼마였죠? 쓸데없는 것 좀 지울까요? 네. 끄고 요거죠? 네. 한 29,000원 그죠? 29,000원대 29,000원대를 형성하면 되는데 저 29,000원이 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 썸네일도 뭔가 위아래 다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29,000원대에서 뭐 여러 가지를 보는 건데 제일 좋은 거는
얼른 여러 판매자의 후기나 상품평을 좀 보고 이걸 최신순으로 바꾼 다음에 사람들은 뭘 샀을까를 쭉 보는 거죠. 드드등등등 이렇게 어떤 사이즈를 좋아하는지 뭐 2001을 좋아하는지 2009를 좋아하는지 2015를 좋아하는지 등등등을 좀 다 파악하는 거죠. 아,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격대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어떤 사이즈, 그리고 색상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될까요? 네, 나열이 되겠죠.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쭉 잡아보는 거죠. 쭉 잡아보고, 그리고 색상이나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뭐 남성용의 사이즈는 뭐 이렇게 쭉, 우와 뭐야 이게 뭐야 4X라지까지 있군요. 네, 엄청나네. 네, 이런 것들 쭉 이제 적어보는 거죠. 이렇게 쭉 해서 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아, 사람들은 이런 설명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내리면서 쭉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네. 아, 이렇게 해놨군요. 되게 노련하네요. 그죠? 배울 점이 많아요. 네. 이런 식으로 쭉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아까 2001번 좋아하던데 2001번 어디 있나요? 제가 살려고요. 느낌 있네요. 네, 느낌 있네. 느낌 있어. 나도 이걸 사고 싶었어. 여름엔 검정색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검정색은 어조비가 입으면, 저 같은 어조비, 어깨가 좁은 사람이 있잖아요. 굉장히 볼품없습니다. 네, 볼품없어요. 밝은 색이 좀 어깨가 넓어 보이죠. 그죠? 저는 이걸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가격대를 형성하고 어느 공급가를 가져왔을 때 우측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죠? 아이고. 네, 하는 거죠. 그리고 옵션의 형태도 한번 벤치마킹 해보는 거. 그래서 저런 식으로 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 한번 쭉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구성으로 뭐 갑자기 구명조끼를 같이 넣어준다든가, 뭐 안 그래요? 아니면은 뭐 좀 여분이 되신다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그 뭐야 이거 스노클링 마스크, 마스크 인증 안 받는 선에서 막 이런 것들 가져와갖고 막 이제 해보는 거죠. 그죠? 넣어주고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상품 이미지나 이런 것들 1000에 1000짜리 썸네일 보니까 뭐 그닥 뭐 크게 막 엄청나게 그러진 않죠? 누가 봐도 이건 합성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네, 바닷가 한번 갔다 오시든가 뭐 그러면서 한번 찍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보통은 한 컷에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뒷배경 이렇게 해가지고 찍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이런 게 좋고, 제가 봤을 땐 좋은 사진관, 네, 여길 가시는 게, 스튜디오를 가시는 게, 그리고 작가도 섭외를 하시는 게 한 컷 찍었을 때 퀄리티가 다릅니다. 네, 이런 것들. 그다음 상세 페이지는 860에 2580, 이거 2.0 기준이죠, 그죠? 요거를 이제 사용하게 되실 텐데 한 달락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곱하기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라고 할 때 설한 한 2개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게 9만 픽셀.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컨텐츠를 내가 32개를 짜야 된다는 얘기야? 다 안 채우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본 판매자들은 어떤 컨텐츠를 나열했지? 이거 필요합니다. 네, 세보세요. 몇 개 정도의 컨텐츠를 셌구나. 이렇게. 요거는 미리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배송 방식은 당연히 무료 배송이어야 될 거고, 출고지나 반품지는 네, 마음속에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정렬이 쭉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상품 등록을 할 거예요. 상품 등록 이제 저걸 다 작성했으니까 상품 등록하려고 ESN 플러스에 딱 들어와서 여기에 미리 세팅됐어야 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랑 뭘까요? 미리 세팅되었어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시냅스님. 역시 배송지랑 반품지 설정을 미리 했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배우신 분들이야. 아주 배우신 분들. 아주 훌륭해. 아주 훌륭합니다. 만족스러워요. 그렇죠, 페페님 바로 나왔잖아. 호스팅, 이미지 호스팅, 이 세팅 두 개가 이미 끝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배우신 분들이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네, 이 배우신 분들이야 지금 채팅 남기신 분들이. 그래서 오늘 뭐 혹시나 처음 오신 분들 속상해하지 마시라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라니요, 속상하네요. 네, 아무튼 이런 거. 그럼 이미지 호스팅은 뭐냐? ESN 플러스 밑에 보면 이미지 호스팅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폴더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미리 이렇게 업로드를 다 해놔야 돼.
그러고 나서 요렇게 전체 선택해주고 나서 우측 마우스 태그 복사 요걸 그대로 갖다 쓸 거예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내가 만들어 온 이미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2580 픽셀 몇 개를 컨텐츠를 몇 개 나열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애들을 쫙 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뭘 하는 거야? 호스팅에다가 미리 업로드를 해놓는다고요. 오케이? 여기다 썸네일도 그냥 넣어놔. 어차피 외장하다 안 갖고 다닐 거 아니에요. 예. 여기 이제 갖고 여기다 이제 미리 넣어놔. 지금 이렇게 넣어놓으면 뭐가 좋다 그랬어요? 뭐가 좋아? 또 이제 우리 창린이들을 위해서 창업을 처음 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명해줘야 되죠. 이미지 호스팅을 쓰면 좋은 거 덮어 씌우기라고 그랬죠. 덮어 씌우기 이게 뭐가 좋아요? 이미지 수정 이슈. 근데 스마트 스토어랑 그 다음에 쿠팡만 가갖고 바꿔주는 거예요. 걔네들은 지네들이 지들 것만 하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거 바꿔주면 돼. 수작업이 필요하다고요. 따로 수정해야 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오집, 롯데 뭐 등등등은 어차피 이 호스팅의 소스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정 이슈가 생겼을 때 여기 덮어 씌우기 같은 이름으로 카카오톡 2021 1008 1301 3089로 저장한 다음에 업로드를 해버리면 덮어 씌우기가 딱 되면서 요 사이트들은 그냥 이미지가 다 수정돼 버리죠. 너무 편하지. 깔끔해. 근데 얘 두 개는 들어가서 수작업으로 해야 돼.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 민폐죠. 네, 민폐입니다. 요런 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 이미지 호스팅이 세팅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른 노출 정보를 클릭해서 뭘 또 만드는 거냐면 아까 배송지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세팅을 해놔야지 상품 등록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쭉 왔는데 이거를 설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리스트가 반영이 느리게 되는 순간 뭘 할 거냐면 마우스를 던질 겁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열받아가서 던진다니까요. 에이씨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관리를 누르고 등록하기 전에 신규 등록을 누르는 게 아니라 뭘 누른다고? 판매자 주소록을 누른다고. 누르고 나서 여기를 다 작성해요. 다 작성하고 다 작성해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그게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 기본 방문 수령 주소, 기본 반품 주소가 요걸 체크했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죠? 요거 체크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일로 올라와서 이걸 해서 저장, 여기도 신규 등록 누르지 마요. 신규 등록 누를 일이 없어. 이거 다 하고 저장 누르면 일로 올라와. 그럼 얘를 선택해. 선택하면 얘가 이제 요렇게 들어왔죠. 요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왔죠.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다 이름만 넣어줘. 또 요렇게 넣어주고 나서 작은 값으로 부과해. 그리고 도서상관 눌러. 3,000원, 7,000원 누른 다음에 얘를 클릭하든 안 하든 일단 저장을 눌러. 그럼 일로 와요. 일로 오면 내가 저 밑에 있는 거 체크를 했으면 얘가 기본 주소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 기본이라고 여기 또 적혀 있으면서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 되면 이거 클릭해 갖고 선택 누르면 그때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만약에 안 들어온다, 리스트에도 없다,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새로 고침을 하거나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2시간 56분 후에 로그아웃 되는데 내가 이 사이에 뭐 할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기다려. 그러니까 뭐 해라? 미리미리 등록을 해놔라. 좀 해놔라요, 두 개를. 그쵸? 배우신 분들이 알려줬고 우리 창린이들도 이걸 보셨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G마켓 옥션만 이래. G마켓 옥션 진짜 짜증나네, 더럽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이트들도 하다 보면은 나가갖고 세팅해서 오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거기는 택배 연동까지 시키는 데가 한 2-3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택배 코드 모르면 상품 등록도 안 돼요. 완전 열받죠? 그게 더 열받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미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셀러 전환을 한 상태다, 셀러 가입을 했다 했으면 배송지 출하지 정도는 미리미리 세팅을 하고 이미지 호스팅은 준비를 해라. 요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해놓고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자, 다시 기본 정보 왔어요. 카테고리 뭐라 그랬죠? 아까 래시가드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여성 래시가드였죠? 선택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휘트니스 수영의 수상 스포츠복의 여성 래시 넣었죠? 브랜드 없으니까 넘어가요. 상표 등록했으면 하시면 됩니다. 넘어와서 여기에 이제 이제 엑셀 띄워야죠. 상품명이잖아요. 여기 있네요. 순대같이. 그죠? 쭉 해갖고 여기다 넣어버려요.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쭉 넣어 내려와요. 최대 90일, 판매가 얼마였죠? 29,000원.
넣어준 다음에 옵션을 할 거니까 하신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어렵지 않죠? 그죠? 여기에서 그냥 선택형 뭐 두 개 조합형 아까 색상 사이즈 있었으니까 옵션 짜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항목 선택을 눌러버리면 이래 나와요. 위에 게 색상 아래 게 사이즈겠죠? 그죠? 선택해갖고 여기에 콤마 찍어갖고 누르고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저장 누르셔야 됩니다. 저장 꼭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아래 내려오면 없잖아요. 뭐가 없어. 사은품 있으면 체크해서 넣어주시고 없으면 넣지 마시고 그리고 쭉 넘어와요. 수입산에 아시아에 거의 중국에서 만들거나 베트남에서 만들죠? 네, 넣어줘요. 근데 저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넣어주세요. 동대문 거예요. 서울에 동대문 하시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넘어왔죠? 노출 정보에 1000에 1000짜리 이미지 찾아갖고 넣으시는 겁니다.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죠. 보면 있죠? 제가 이게 1000에 1000짜리 하나 일부러 갖고 다녀요. 이렇게 넣어주고 나 여기에 에디터랑 HTML에 있는데 우리 뭐 클릭해야 돼? HTML 클릭해야 돼요. 왜? 우리는 소스를 어디서 가져올 거야? 이미지 호스팅에서 가져올 거거든. 시작해서 HTML 태그 복사 그대로 복사 넣어서 여기다 컨트롤 V 미리 보기 한번 때려주면서 맛있겠군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뭐야? 저장 눌러요. 끝이에요. 그리고 상품 정보 제공 곳이에요. 뭐죠? 의류잖아요. 넣어준 다음에 여기에다 다 제대로 넣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상한 거 넣지 마세요. 싹 다 여기에다가 미리미리 적어놓은 것들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배송 방식이죠. 미리 난 세팅 다 했어. 당일 발송 안 했네. 당황하지 마세요. 관리 누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신규 등록 눌러갖고 발송 절차 보통 당일 발송 택배 마감 시간이 예를 들어 15시야. 그러면 그 시간에 아저씨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 12시부터는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시에 마감을 찍어버리거나 아니면 더 여유있게 11시에 마감을 찍어버리는 거지. 택배 아저씨가 저녁 7시에 와. 그러면 나 3시부터 해도 되겠네? 그럼 3시에 찍어 놓는 거죠. 그건 알아서 하는 겁니다. 한 다음에 그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선택을 해주는 상황. 아주 쉽죠? 택배죠? 계약한 택배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서 출하지 우리 만들었죠?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무료 배송이었어요. 상품별 배송비 찍고 무료 찍어도 되고 묶음 배송비 찍고 여기에서 템플릿 신규로 등록해갖고 무료 배송 만들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어요. 그리고 넘어와서 들어와 있죠. 그리고 나서 편도 기준에 왕복 택배비를 넣는 게 아니라 편도 기준. 내가 여기다 5,000원 넣으면 10,000원 청구되는 겁니다. 고객한테. 6,000원 넣으면 고객한테 12,000원 청구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또 어렵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숨통을 트이게 하나를 드리면 배송비는 택배비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우신 분들 배송비는 뭔가요? 뭐랑 뭐가 합쳐졌다 라고 하는 거 빨리 채팅창에 남겨줘서 서로 공유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추가 정보 눌렀어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올게요. 보시면 선물하기 등록되어 있죠? 디폴트 값 건들지 마세요.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 비교 등록하셔야죠. 네이버에 그 쿠폰 꽂히는 거. 그 다음에 쿠폰 적용해야죠. 그죠? 사이트 부담 지원 보시면은 요즘에 지마켓에 뭐냐면 20% 쿠폰에 카드 2%가 꽂혔네요. 그죠? 이런 것들 너 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해야죠. 네, 적용해주세요. 적용해주세요. 이런 것들 클릭. 그 다음 고객 혜택 광고에 들어와서 특별 할인의 복수 우수. 자, 래시가드는 이거를 설정해 놓고 2개 이상 사면은 1,000원을 할인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래시가드는 여기에다가 2개 이상 사는 고객한테 1,000원을 할인해 주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왜 좋을까요? 수님 남겨주세요. 자, 뭐 남겨주셨죠? 포장비니까 역시 배우신 분들 인건비, 운송비 막 다 여러 가지 넣어놨는데 여기에는 택배비 플러스 그 다음에 작업비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죠. 그건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포장 비용 등등등 이렇게 쭉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보관하고 있었던 상품을 내보내주는 거고 그런 인력이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들 등등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배송비라고 하는 겁니다. 저 배송비를 택배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택배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CS를 할 때 쫄리죠. 왜 이렇게 택배비가 비쌉니까? 왕복 택배비 청구되신 거고요. 그래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택배비만 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배송비라고 해서 박스랑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택배비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 택배비 그냥 비싸서요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 순간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죠? 됐죠?
힐링님과 수님, 수님 맞아요. 동생 거랑 내 거 뭐 이렇게. 엄청 착하네. 엄청 착해. 동생 거를 사준다고요? 가식적이네. 거짓말하지 마요. 안 사줄 거잖아요, 동생 거. 누가 동생 걸 사줘? 연인 걸 사주겠지. 그죠? 가족이나 연인 걸 사줍니다. 농담한 거예요, 순이. 기본적으로 이런 래시가드나 아쿠아 슈즈나 구명조끼는 한 개를 사는 사람이 100% 기준으로 해서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30%가 될 수도 있어요. 70%는 거의 다 2개 이상, 막 3개 이상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변태같이 혼자 멋있어 보이겠다고 혼자 래시가드 사갖고 캐리어 딱 오픈했는데, 야 니만 래시가드 가져왔냐? 이 얘기를 들을 바엔 사가는 게 맞죠. 인정? 네. 실제로도 싸움 나죠. 그러면 여행 가기 전에 나는 화이트, 너는 검정. 너는 어깨가 좀 넓으니까 넌 좀 검은 거 입어. 나는 어깨가 좁으니까 하얀색을 입을게. 뭐 이렇게. 그럼 싸대기 맞죠? 네, 그런 식입니다. 아시겠죠? 복수금이죠, 무조건. 그리고 이제 가족 다니면 뭐 애기 것도 좀 사주고, 그쵸? 네, 아들, 딸 거 사주고, 뭐 부모님이랑 가는데 부모님이 래시가드를 입어본 적은 없으실 거잖아요. 젊은 기분 좀 내시라고 넉넉한 사이즈로 해가지고 편하게 입으시라고 이렇게 탁 해드리면은 여행 자체가 즐겁죠. 그죠? 엄마 아빠는 면티 입고 있고 카라티 막 아저씨들 거 막 그렇게 막 입고 있는데 나 혼자 래시가드 입고 막 물안경 쓴 다음에 혼자 바다 들어가고 앉아 있으면 네, 즐거운 여행의 추억이 될 수가 없죠. 네, 인정? 네, 인정입니다. 됐어요. 상품 등록 끝이죠? 요거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리스팅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리고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에 이 등록해 놓은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경쟁 강도를 표현한다고 그랬고, 그게 별로 없으면 아까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걸 달고 팔아야 될까 할 때 안 달고 그냥 등록만 해도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것들 등등등. 그리고 이거를 궁극적으로 다는 근본적인 원인은 수량을 채우고 그거를 리스팅의 영역을 이동시키는 데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시스템 시간에 어차피 설명을 하는 거고, 대형 차장님도 광고할 때 이런 걸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때 부가적으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상품 등록은 딱 여기서 끝내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 우선, 그리고 등록하기를 눌러본 다음에 리스팅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게 어디라고요? 쇼핑에 얼른 가셔갖고 이렇게 쇼핑 오셔갖고 내 상품이 쇼핑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셔야겠죠. 같은 썸네일 크기, 비슷한 크기인데 보여지는 느낌이 왜 이렇게 다르지?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정책적인 부분.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어울리는 거예요. 네, 어울리죠. 근데 다 한 명씩 있고 막 이런데 나 혼자 사람 막 떼거지 있잖아요. 건달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런 느낌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보여졌을 때 조금 더 좋을까 어떨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썸네일의 정책이 또 스마트 스토어용이랑 G마켓용이랑 달라지죠. 근데 최근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게 쇼핑이죠. 정확하게 네이버 쇼핑에서는 썸네일 기준이 또 달라버리면 얘를 가격 비교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동 정화가 엄청 빡세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피해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좀 쓰죠. 그죠? 상품 등록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퀴즈를 낼 테니까요. 사장님들은 궁금하신 것들을 남겨주시거나 오늘 내용 관련 혹은 이렇게 장사하시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남겨주시고 편하게 서로 대화하셔도 상관없고요. 퀴즈를 낼 동안 그런 걸 하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은 오늘도 세 번째랑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래. 세 번째랑 여섯 번째 맞추신 분한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질문이 있나요? 옥지 행사빨 초반에 줬던 뒷심이 너무 빠졌어요. 오케이, 인정. 상품명을 꽉 채우는 거랑 15자로 하는 장단점이 어떻게 되나요? 상품명을 꽉 채우는 거는 G마켓 옥션에서는 반드시 좀 필요하고요. 근데 꼭 꽉 채우진 않아도 되고 쓸데없는 거는 넣으면 별로니까. 예. 그래서 했는데 15자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 그 네이버 쇼핑의 상단 노출 뭐 가격 비교 형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15자라고 해봤자 3음절씩 하면은 5달락이에요. 5달락.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식. 뭐 삼성전자 뭐 비스포크 양문형 냉장고 결국 요렇게만 15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앞머리를 동일하게 만들면은 뒤에다가 뭘 쓰든 간에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15자로 만드는 것들은 그게 만약에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쇼핑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스마트 스토어에만 하시면 되고요. 그 앞 음절을 똑같이 만들어주고 뒤에다가 쫙 더 키워드를 빠방하게 넣는 게 G마켓 옥션입니다. 11번가 포함. 그래서 상품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꺾이지 않는 ing입니다. 초심. 사업할 때 저는 그냥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돈을 벌었다고 건방 떨거나 직원을 막 채용해 갖고 나는 골프 치러 다니는 거. 저는 그것만 없으면 그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생각보다 꾸준한 사람한테 나중에 좋은 걸 줍니다. 계속 노력하는 사람한테. 노력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바로 약간 작두처럼 잘라서 쳐냅니다. 그런 거. 그리고 양심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냉정함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객관성, 냉정함, 꾸준함. 이 세 개.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은 좀 쉽게 좀 망가지는 것 같아요. 너무 진지했죠?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퀴즈 나갑니다. 김덕주 강사가 자기 주관적인 견해로 최근 판매의 방향성은 뭐뭐를 높이는 데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뭐는 무엇일까요? 1번 전환율, 2번 객단가, 3번 유입수, 4번 전환 개수입니다. 번호를 적어주세요. 번호를 적어주세요. 한글 치지 마요. 하나, 둘, 이축복님 하나, 이축복님 하나, 4, 5. 수님 하나 드릴게요. 2번이에요. 네. 2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복님 하나, 수님 하나 이렇게 드리면 될 거예요. 네. 2번 객단가.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퀴즈 자체가 그렇잖아요. 강사의 자기 주관적인 견해로 최근에 판매 방향성은 뭐뭐를 높이는데, 개인적인 제가 주관적인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도 계속해서 설명했지만 그죠? 흐름 자체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네.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 이제 배우신 분들이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